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30일 지금 장 마감하고 방금 뜬 공시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NXT 거래소 추가적인 낙폭 구간이 나와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이거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댓글에다가 우리 에코프로 화이팅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방금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하나 떠버리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시 하나 때문에 시간에서 바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공시 제목만 보고 무조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유상증자니까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시는 숫자를 봐야 되고 자금 사용 목적을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990만 주, 신주 발행 규모가 이 정도예요. 기존 발행 주식 수가 9,783만 주였는데 여기서 990만 주가 추가가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즉 기존 주식 수가 약 10%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달하는 금액은 1조 2천억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에코프로 BM 역사상 상당히 큰 자금 조달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망했다, 이런 공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로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상증자는 분명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맞아요.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첫 반응은 주가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첫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끝까지 공시를 읽으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자금 사용 목적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무려 9,150억 원입니다. 즉 단순히 운영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투자와 이 사업에 대한 확대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은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 주주에 있어서 지분 희석,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앞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 투자보다 먼저 유상증자라는 단어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장 초반부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역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주주 관련 이슈까지 함께 연결해서 시장에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평소보다 훨씬 중요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장중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정상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됐었을 때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왜 장중에는 2차 전지가 오늘 조정을 받았었고, 장중에 왜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솔직히 저는 오늘 장중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문어 시장이 아니라 전형적인 순환매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기억하시죠? 어제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우리 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어제는 에코프로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투자 심리가 최고조였어요. 근데 하루 만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공시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모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진짜 하루는 반도체 올라가고 하루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또 어떤 날은 바이오 움직이고 다음 날은 반도체 소부장이 강해져,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장중 영상에도 오늘 조정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리긴 했네요. 근데 문제는 장중이 끝나고 이 유상증자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공시는요, 장중에 나온 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장중 조정은 업종 순환매 때문이었다면 장마감 이후에 이거는 시간의 급락은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시장의 첫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낮에 빠졌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미리 알고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서 추가로 밀린 것은 장마감 후에 새롭게 나온 공시를 반영하는 과정에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내일부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일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서.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7월 1, 2, 3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이 돼요. 물론 이 행사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뭐로 움직이죠?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스닥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번 주 지나면 바로 다음 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이벤트들이 있어요. 7월 7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실적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에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지만 이 코스닥에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땐 기술적인 리바운딩 구간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도를 꼭 가져가야 되고 이 차례에서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 코스닥은 빠지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분할 매도했던 물량을 저점에 다시 실어 가야지 우리가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이 일정들이 있어요.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공시도 결국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리고 7월 1, 2, 3 이 이벤트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분할 매수 물타기 시점을 꼭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 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SK하이닉스 7월 10일 날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장중에 낙폭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났을 때 분할 매도를 가져갈 거예요. 하고 나서 여기서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지면 코스피로 몰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기술 낙폭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대응을 알려드릴 거니까, 나는 혼자 하기 어렵다, 나는 지금 상황 너무 힘들다, 에코프로 진짜 어제 상승해서 좋았지만 오늘 이런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더 힘들다,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투매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준과 원칙을 공유해드리면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내일 들어갈 물타기,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라갔을 때 고점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 장기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우리 에코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내일 들어갈 물타기,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내일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 한 차례 나오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 이 세력들이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가져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에코라고만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 대응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 공시 하나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뱀이 끝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해서 볼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요. 이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주식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시초가 약하게 출발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 그래서 주식은 악재가 나왔다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시장에 그 악재를 어디까지 반영을 할 건지. 그래서 생각보다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금방 낙폭을 줄이면서 기술적인 리바운딩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바운딩 구간이 겹쳐서 이 30주년 행사가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내일 하루 동안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장중에 못 봐요. 회사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당장 댓글에 남기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문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에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과 대가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